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보도록 할게요.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해왔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왼쪽에 있는 식, 뭐 예를 들면은 뭐를 한번 적어볼까? 자, 2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4는 2 곱하기 x 더하기 2 이런 식처럼 x에다가 뭐를 대입하더라도 좌변에 계산한 것과 우변에 계산한 것이 항상 같은 등식을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에는 x 뭐라고 보통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라고 들어있을 거냐면 x에 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 자, 중학교 때 항등식이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x에 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그치?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의 항등식의 표현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항등식의 표현 4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볼게요. 자, 항등식의 표현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지게 쓰겠다 이거예요. 그냥 니네가 그래도 고딩이 됐으니까 조금 더 고급지게 쓰겠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모든 x 사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냥 단어 조금 바꿨을 뿐인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진짜 이거는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수학적으로 좀 저기가 없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는 문장인데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 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 임의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의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스타 해요? 스타 안 해요? 스타 할 때 종족 고를 때 랜덤 고르는데 랜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맞나 이거 랜덤? 랜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 거 아니야. 그지? 아 그거 랜덤이야 막 이러잖아. 그죠? 랜덤이 뭐예요? 무작위. 임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작위의 x에 대하여.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임의의 x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것도 이제 2번이랑 되게 비슷해요. 1번과 3번이 되게 비슷하고요. 2번과 4번이 되게 비슷한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떤 x에 대하여 성립.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요런 걸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이랑 이 두 글자를 저기다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런 등식을 이거인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표현법이 중학교 때는 x에 뭐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거요 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봤을 법한 문장이 이제 2번과 4번이겠죠?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 또는 어떤 x에 대하여 성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새롭게 항등식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항등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방정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변하는, 그러니까 참 거짓이 결정되는 식을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은 5다. 자, 이거는 x가 1일 때에는 거짓이고 x가 2일 때에는 참이고 x가 3일 때에는 거짓이야. 그래서 어떤 특정 x에서만 참이 되는 식을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이 되게 만드는 그 특정 x를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다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고, 요 페이지의 목적은 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을 풀고자 하는 거니까 방정식은 아 그렇구나. 자, 요 다음 단원에 들어가면 또 방정식 한참 풀 테니까 그때 가서 방정식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항등식 위주로 보게 됩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혀 있는데요. 각각 두 줄씩 써야 됩니다. 잘 글씨 크기 조절해서 쓰세요. 요게 이렇게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적힐 거예요. 자,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 자, ax 플러스 b는 0 이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받으면 자, 요런 화살표를 적으시는데 자, 이 화살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라는 거야.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예요. 알겠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동현이. 자, 동현이와 남자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동현이가 남자로 가는 거는 참이고 남자는 동현이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학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동현이 이렇게 해놓고 몇 학년 몇 번이야? 자, 아름중학교 3학년 9반 3번 이렇게 해놓으면 동현이는 아름중학교 3학년 9반 3번이다도 참이고 아름중학교 3학년 9반 3번은 동현이다도 참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수학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 화살표를 써줘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ax 플러스 b는 0이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랑 똑같은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면 여기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꼴이다가 돼요.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0이랑 곱하고 0을 더하면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거랑의 차이는요, 우변이 0이 아니라 어떤 식이 적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식이. 자, 이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랑 똑같은 표현은요,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a랑 c랑 같고 그리고 b랑 d랑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얘네 둘이서 똑같은 모양을 가진다면 x에 뭐를 대입하든 간에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알겠죠? 이게 이제 항등식 1차식에서의 항등식의 성질이고요. 2차식에서의 항등식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 그리고 이제 2차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성립하느냐?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고 그리고 c가 0이다를 뜻해요. 자,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저기다가 0을 대입해준다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가 되니까 x에 뭐가 대입하든 간에 0이랑 곱해줘서 0이랑 더하면 0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자, 또 다른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d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요. 왼쪽 오른쪽 식이 똑같은 식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랑 d랑 같고, 그리고 b랑 e랑 같고, 그리고 c랑 f랑 같은 거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2차식에서의 항등식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거는 3차식에서의 항등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밑에서는요, 이건 이제 항등식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항등식의 주체가.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자, 그 위에는 다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들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x랑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x랑 y 이 두 개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랑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냐? 바로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고, 그리고 c가 0이다.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면 저기 써있는 게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은 0이다 꼴이 되고요. x랑 y에 대한 항등식인데 x, y에 뭘 집어넣든 간에 항상 참이 되니까 이렇게 문자 두 개에 대한 항등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반드시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야. 자, 얘는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dx 플러스 2y 플러스 f에서도 x에 대한 항등식이다랑 같은 표현은 뭐냐? 개수가 같다. a랑 d랑 같고, 그리고 b랑 e랑 같고, 그리고 c랑 f랑 같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3번의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은 이게 이제 한자어예요. 한자어.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 개수가. 알겠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 이걸 미정계수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등식 문제에서 미정계수법 문제는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 녀석이 출제가 됐을 때 난이도가 정말 많이 높아져 봐야 뭐 그냥 고만고만해요. 거의 이제 미정계수법 문제는 출제되는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냥 점수를 받는 부분이다. 알겠죠? 그냥 이건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 방법. 개수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르는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개수비교법. 자, 개수비교법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두 번째.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같은 개수는 같은 값이다 라고 해서 푸는 거. 알겠죠? 여기도 여기 두 번째가 개수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항등식이면 요 같은 개수들은, 같은 차수의 개수들은 같은 식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개수비교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치대입법. 야, 수치대입법이다라고 하는 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x를 대입하든 간에 항상 참이잖아. 그치? 항등식의 의미가 뭐야?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참인 것을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 풀겠다 이거야.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 근데 어떤 수치를 대입해? 그냥 아무거나 넣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막 넣어가지고 아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이거는 a는 뭐고 b는 뭐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x자리에다가 그냥 아무 숫자나 막 넣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죠. 찍는 거. 근데 이거 찍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요령 거 찍는 법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문제 봅시다.
자,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랑 b랑 c의 값을 구하시오. 74번. a 플러스 2의 x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c는 0이 항등식이래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려면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참이어야 되니까 요거는 기억하면 돼요.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는 0. 꼴을 만들어주면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요 결과는 항상 0이다가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녀석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기가 상수, 여기가 x 1차의 개수, 여기가 x 2차의 개수야.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x가 뭐가 되든 간에 항상 참이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이고 c는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 항등식 참 쉽죠? 자, 75번. 항등식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그냥 쓰는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얘가 지금은 우리가 항등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항등식이구나라고 알지만 실제로 니네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에는 문제 위에 타이틀에 항등식 이렇게 적혀있진 않잖아요. 그럼 너네가 이제 얘를 바로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눈치를 채야 되느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게 위에서 정리해주는 문장이죠.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한다. 아, 그럼 이게 이제 xy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x 앞에 있는 숫자끼리 개수비교법 쓰면 y 앞에 있는 숫자끼리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끼리 서로 똑같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1이네요. 자, 그러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76번 문제가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하는 문제인데, 자, 어떤 것 때문에 실수를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항등식의 주체는 x거나 y라는 문자였어요. 근데 76번은요. ax 마이너스 k x 플러스 a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 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k에 관계없이,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표현에 의하면 k에 관계없이가 뜻하는 것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문자가 a도 있고 x도 있고 k도 있지만 이 세 개의 문자 중에 k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를 가지고 있는 녀석과 안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나눠줘야 돼요. k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k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그냥 뒤에 모으세요. 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K항과 K가 아닌 항. 항등식은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가 중요하고 그 문자가 항상 주인공이야. 그러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이 새끼가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꼴이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K가 뭐가 들어가는가 항상 참이죠. 그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럼 첫 번째 거에다 0이 되기 위한 x의 값은 1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2는 0이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x의 값과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7번 저거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여기 와있지? 자, 볼게요. 여기 이건 좀 풀이가 길겠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라고 하는 녀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하는 요 구조에서 어떤 검산식을 세울 수가 있었냐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다라고 하는 검산식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녀석은 항등식입니다. 알겠죠? 이건 항등식이요. 항상 성립하죠. 검산식이니까. 알겠어요? 너네가 푼 게 맞다면.
그래서 자, 요게 항등식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식 세울 건데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실제로 나눌 거야 이거? 실제로 나누면은 토 나와. 그래서 몫을 q라고 해볼게. 알겠죠?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x에 대한 식이란 뜻이고요. x에 대한 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나누는 수가 2차식이죠. 나누는 수가 2차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녀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1차식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이 다음 페이지에 배우게 될 나머지 정리가 연습 문제에 미리 나오는 거야. 얘는 1차식이겠지. 그치? 그래서 1차식으로 바꿔 적을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qx 플러스 자 rx 자리에 1차식 ax 플러스 b를 적을 거야.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 다음 한 단원 내내 이거 가지고 풀 거예요. 그냥 미리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항등식이라 그랬지. 그리고 우리 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 왜 이렇게 푸는지. 첫 번째, 얘는 항등식이다를 이용할 거야. 두 번째, 몫을 구하기가 싫어. 몫을 안 구하고 할 거야. 나머지만 구하는 거야. 자, 얘가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수치 대입법 사용할 거예요. x에 뭘 넣든 간에 항상 참이어야 되니까 x에 1을 대입할 거야. 자, 왜 1을 대입을 하냐? 얘가 사라지거든. 그럼 얘가 사라지면 얘가 0이 되면 얘랑 곱해져 있는 얘랑 얘도 다 이만큼이 다 사라져요. 개꿀이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좌변은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3이 남고 우변은 이만큼이 다 사라지고 여기다가 1 들어간 a 더하기 b.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는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네. 맞나?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엔 뭘 대입해? 여기는 요 숫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자.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9니까 마이너스 18,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 마이너스 3는 이렇게 되고요. 이만큼은 또 0이 됩니다. 이 몫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자, 이것도 이제 식을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 되고, 이거 죄다 마이너스야? 소름 돋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a가 뭔지 b가 뭔지가 나와요. a는 15, b는 마이너스 15.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rx 구해라 라고 하는 거고, a 자리에다가 15,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5를 대입해주면 요게 rx가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제 몫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만 쏙 하고 구하는 것을 나머지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뒷페이지에서 우리가 진짜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여기는 그냥 뒷페이지에서 배울 내용이 연습 문제로 나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풀이 있잖아.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한 이런 거 1000문제 풀 거야. 왜 그러는 줄 알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니까 이게. 알겠죠? 무조건 나와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레벨 1 중에 풀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음. 91번 갈게요. 91번. 91번까지 하고 끝내줄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합시다.
자, 91번 별표 치세요. 이게 별 하나긴 하지만 너무 쉬워서 별 하나인 거지. 사실 91번이랑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얘들아 90번에도 있고 92번에도 있고 93번에도 있고 89번에도 있고 88번에도 있고 87, 87까지. 그래서 87번부터 93번까지가 다 이 문제야. 지금 보면은 A0, A1, A2가 다 써있지. 그치?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지금 풀어주는 거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5제곱을 전개하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서 a10 x 10제곱이다가 된대.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전개하면 요 식이 된대요. 엄청 길겠죠, 원래는? 엄청 긴 이 식이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항등식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0. 자, 일단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저 앞에 있는 개수들 있잖아. x10제곱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x1차 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까지 이 앞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11개의 숫자들을 다 더해라 라고 하는 문제죠. 그죠? 저기 적혀있는 숫자들을.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상 3개짜리의 5제곱을 전개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시험 시간 내내 이거 한 문제밖에 못 풀 거야. 그리고 아마 틀릴 거예요. 계산 실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항등식은 x에 뭐를 대입하든 간에 항상 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위에 있는 식에 지금부터 양변에 x자리에 1을 대입을 할 거야. 그래도 되잖아. 항등식이니까. 그래도 성립한다고.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3 빼기 2의 5제곱은이 되고요. 자, 우변은 여기는 요 모든 x자리에 다 1 들어가니까 여기에 1 들어가고 1 들어가니까 있으나 만하고 1의 제곱 들어가니까 있으나 만하고 1의 10제곱 들어가니까 있으나 만하고 모든 x들이 다 1로 사라집니다. 그 우변은 뭐가 생기냐면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0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저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 빼기 2 사라지고 3의 5제곱이잖아요. 3의 5제곱은 243. 그래서 243이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요런 거 정도가 항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